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빛나는 봄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았던 그날은 다른 의미로 정말 특별한 날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 아들의 첫 번째 생일, 그리고 돌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반전의 순간까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5년 전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평범한 회사원인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따뜻한 눈빛과 배려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죠. 시어머니는 유명한 소아 전문 의사셨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아들인 제 남편과 작은아들인 시동생이 모두 의사의 길을 걸었죠.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였어요. 그런 집안에 제가 들어오는 것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특히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고 정말 성실하고 자존심 강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격이 맞지 않는 집안이었던 거죠. 결혼 전 남편이 저와의 결혼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네가 의사인데 장래 쳐가는 고물상이라니. 서울대 의대 나와서 전문의까지 따놓고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들릴 수 있지 않니? 그 말을 남편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선택했고 결국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향해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 제 결혼식을 위해 준비해 오신 예단을 보고는 코웃음을 치셨죠. 이런 구식 예단은 처음 보네요. 요즘은 보통 현금으로 하시던데.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넘어가셨죠.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차별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구석구석 흠을 잡으셨고 저의 요리나 집안일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셨죠.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항상 참았어요. 남편만 의지하며 지냈죠. 다행히 남편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와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않았어요. 그저 저에게 위로를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죠. 특히 시동생이 결혼한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시동생은 2년 전 시어머니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와 결혼했어요. 동서는 의사 집안 출신이었고 성격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직접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와 동서는 처음부터 무척 친밀했어요. 명절 때나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는 늘 의학 이야기나 병원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저는 그저 옆에서 듣기만 했죠. 가끔 대화에 끼어들려고 해도 금세 소외되고 말았어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선물도 센스 있게 골랐어요. 우리 작은 며느리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일도 잘하고 손도 야무져. 우리 작은아들이 복이 많아.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저 남편이 사랑만 믿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3년의 결혼 생활을 지내던 중 저는 임신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첫 손주를 안겨주는구나. 고맙다.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매주 좋은 음식을 보내주시고 가끔 병원에 데려가 검진도 해주셨죠. 하지만 그런 관심은 온전히 제 뱃속의 아이를 향한 것이었어요. 저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출산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지만 그 기쁨은 손주에게만 향했어요. 아기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간섭하셨고 제 육아 방식을 무시하셨죠. 의사인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돌잔치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 근처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지인들과 남편의 동료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많은 손님을 초대했죠. 초대장을 보내고 장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최고로 해야지. 비용은 내가 낼 테니 걱정 말고. 시어머니의 그런 말은 마치 저희 부부가 돌잔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들려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감사하다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돌잔치 소식을 알렸죠. 엄마, 돌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꼭 오세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손주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오시면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손주의 첫 생일에 함께 하시길 바랐어요. 드디어 돌잔치 날이 되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했죠. 화려한 장식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이를 위한 다양한 돌잡이 물건들까지.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저는 아이를 돌보며 돌잡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새로 하셨더라고요. 손에는 아이를 위한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반갑게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안아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와 동서가 다가왔죠.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돈, 오셨어요? 오늘 옷차림이 평소와 많이 다르네요. 그 말에는 분명 빈정거림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미소로 응대하셨죠. 하지만 동서는 시어머니의 말에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들으라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속삭였죠. 어머님, 평소에는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데요? 작업복 같은 거 입으시나요? 두 사람의 대화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머니도 그 말을 들으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셨죠.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손주를 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뿐이었죠. 잠시 후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아이는 여러 물건 중에서 돈을 집어들었고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죠. 사진도 많이 찍고 케이크도 자르고 행복한 시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손님들은 식사를 시작했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도 같은 테이블이었죠. 불편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사돈, 요즘도 고물상 일이 잘 되나요? 경기가 안 좋다던데.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요즘은 재활용에 관심이 많아져서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동서를 향해 눈짓을 했어요. 동서는 그 신호를 받고 말했죠. 아, 저희 병원에서 버리는 의료 폐기물 박스도 많은데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항의하고 싶었지만 돌잔치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어머니도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죠. 사돈, 여기 주방 가서 박스라도 얻어다 드릴까요? 고물상 하시니까 박스는 항상 필요하시죠? 동서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있었죠. 어머니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중년 신사 한 분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제 어머니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하는 거예요. 김 여사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동서, 남편이 모두 일하는 대학병원의 이사장님이었으니까요. 유명한 신경외과 권위자이자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이사장님이었죠. 어머니도 당황하신 듯 했지만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이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이사장님은 계속해서 공손하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네, 덕분에요. 어머님께서도 많이 찾으셨답니다. 항상 내 딸이라고 부르시며요. 그러더니 이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김 여사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아이의 외할머니셨군요. 와, 이런 인연이 있다니. 저는 놀라서 대답조차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사장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사장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몇 달 전 이사장님의 어머니가 치매 증세로 집을 나가 길을 잃었다고 해요. 추운 겨울날 제대로 된 옷도 신발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계셨는데 마침 그날 어머니가 고물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길거리에서 혼자 헤매시는 노인을 발견한 어머니는 즉시 다가가 도움을 드렸고 노인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집 주소도 기억 못하시고 가족 연락처도 모르시는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노인을 가까운 식당으로 모시고 가 따뜻한 음식을 사드렸고 여름 슬리퍼를 신고 계신 것을 보고 근처 상점에서 따뜻한 신발도 사드렸대요. 그리고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드렸죠. 결국 경찰이 가족을 찾아 연락했고 이사장님이 직접 경찰서로 오셨을 때 어머니는 계속 이사장님의 어머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요. 이사장님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대요. 김 여사님은 그날 자신의 일도 많으셨을 텐데 몇 시간이나 어머니와 함께 해주셨어요. 경찰서에서 저를 만났을 때도 어머니가 안전하게 가족을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진심으로 기뻐하셨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사장님의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많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셨지만 저희 어머니만큼은 계속 기억하셨대요. 항상 내 딸이라고 부르시며 찾으셨고 그 모습을 본 이사장님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고물상을 찾아가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와 동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사장님은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박 선생님, 이런 좋은 사돈을 두셔서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김 여사님은 제 어머니에게 진정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지만 집에 오실 때마다 항상 김 여사님을 찾으세요. 그만큼 깊은 정이 들었다는 거겠죠. 시어머니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이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죠. 그런데 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박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던 것 같던데. 그 질문에 시어머니와 동서는 당황해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죠. 어머니가 그 침묵을 깨셨어요. 아, 별것 아닌 이야기였어요. 고물상 일에 관해서 잠깐 얘기했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위해 그냥 넘어가 주신 거였어요.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김 여사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인이신데도 한 번도 그 일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잠시 후 이사장님이 다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러 자리를 떠났어요. 테이블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뭘.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사돈. 제가 아까 한 말은 농담이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그 말은 형식적인 사과처럼 들렸지만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것을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법이죠. 제가 고물상을 하지만 그건 그저 제 직업일 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동서도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 같네요. 그 후로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더 이상 어머니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죠.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놀라운 날이었어. 장모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항상 그런 분이셨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지.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와 동서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지?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어머니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야. 하지만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장모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 테니까. 그 말대로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사장님과 어머니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셨어요. 어머니도 이사장님의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뵈었죠. 두 분 사이의 깊은 신뢰와 존중은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그런 관계 변화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이사장님이 어머니를 그토록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가끔씩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니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병원 행사에서 만난 동료 의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사돈어른이세요. 이사장님의 어머니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어머니를 칭찬하는 말이 나오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동서도 조금씩 태도가 변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 어머니를 그토록 무시하던 동서가 이제는 공손하게 대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이 온전히 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아니라 이사장님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변한 것은 분명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가족 모임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동서 앞에서 당당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사장님의 어머니를 도와주신 거예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건 말할 만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저 마주친 어르신을 도와드린 것뿐이야. 내가 하는 일은 고물을 모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진 않아. 내 시어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난 내 삶이 자랑스러워. 네가 그걸 이해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자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은 직업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그로부터 1년 후 이사장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장 슬퍼하신 분은 어머니였어요.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셨죠. 이사장님은 어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김 여사님, 어머니의 마지막 날까지 딸처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내 딸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김 여사님은 정말 특별한 존재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시어머니와 동서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어머니가 이사장님과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며 그제야 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은 듯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의 인정이 필요했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마침내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도 어머니와 이사장님의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사장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사장님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셨어요. 처음에는 단지 추모의 마음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죠. 가족들은 어머니와 이사장님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은근히 관심을 보이며 물었죠. 사돈, 이사장님과 사이가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어머니는 그런 질문에 항상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저 서로 의지가 되는 좋은 친구 사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희 눈에는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 이상으로 보였어요. 이사장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식사를 하거나 전시회에 가기도 하셨고, 어머니도 이사장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셨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난 이미 너희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그것으로 충분해. 지금은 그저 좋은 친구가 생겨서 기쁠 뿐이야.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시니 저도 기뻤어요. 이사장님과의 만남이 어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그런 관계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달라진 태도가 더욱 놀라웠죠. 어머니에 대한 시선이 경멸에서 존경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의 놀란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여전히 고물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도 어머니의 일을 존중해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찾아뵙기도 하죠. 물론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요. 어머니는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버릴 것은 없어. 고물도 쓰임새가 있고 사람도 각자의 가치가 있는 법이지.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아이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면서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